인류가 농업과 가축화를 통한 문명을 다져나가고 이제 더 외진 골짜까지도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삶을 이어갈 때 또 다른 생물을 인류 문명사에 끌어들인다. 바로 물고기이다. 농업을 주로 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단백질원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인류는 변온양어법을 개발하여 논의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을 개발하여 단백질의 부족함을 해결하였다. 이는 일거양득의 먹거리 생산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벼를 심고 그 논에 어린 치어를 풀어 키우면 물고기는 벼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해충도 제거하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변온양어법은 동남아 일대에 산모작을 하는 지역과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 사이에서 행해지던 방법이었다. 더 넓게는 벼농사를 짓는 아시아 전체에 변온양어 방식이 널리 행해졌다. 변온양어 방식 개발로 인하여 농부는 가을 수확기에는 곡물뿐만 아니라 덤으로 물고기도 수확할 수 있었다. 이때 햅쌀로 밥을 짓고 물고기의 포를 떠서 밥 한 층 놓고 포 한 층 놓고 층층이 밥과 물고기 포를 겹쳐 놓고 겨우내 삭혀서 내년 봄에 발효된 밥과 포를 싸서 먹는 음식이 개발되었다. 이는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민물고기 저장 방법의 하나였다. 예를 들면 라오스식 발효 생선을 빠솜이라고 하고 캄보디아식 발효 생선은 뻐어라고 한다. 중국 둥족의 발효 생선은 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도 유사한 가자 미식회가 아직 전해져 오고 있다. 오래전 일본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변온양어법이 있었다. 지역마다 이렇게 발전된 발효 생선은 일본에서 스시로 발전되었다. 되돌아보면 결국 스시는 벼농사와 더불어 아시아 각지에 전해진 음식이었다. 아직도 오사카를 비롯한 일본 여러 지역에서는 생선을 발효시켜서 만든 스시의 옛 모습이 존재한다. 일본 스시의 원조로 알려진 미꾸라지를 발효시킨 도조 스시가 있고 동급의 스시 원조로 불리는 후나 스시가 있다. 후나 스시는 붕어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인데 아직도 일부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발효 생선으로 만들었던 스시가 어떻게 현재와 같은 신선한 생선으로 만드는 스시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일본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지금의 동경인 에도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 통일에 이바지한 유명한 장수 3명이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이다. 이들 세 사람의 성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저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저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하라. 저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전국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라 불리는 에도 시대를 열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으면서 전권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물려주게 된다. 이때 다른 한 축의 큰 세력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무리한 승부를 펼치기보다는 그의 수하로 들어가 때를 기다리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저 멀리 오사카에서 동쪽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당시 시골 마을인 에도의 영주로 내보내어 견제한다.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면서 다른 부하들이 그의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잘 보살피고 충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러나 권력의 생리상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공격하게 되고 도쿠가와 편의 동군과 도요토미 편의 서군으로 나뉘어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된다. 일본 역사를 바꾼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를 기점으로 동군이 승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황에게 쇼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어느 사람도 여태껏 얻지 못한 칭호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방의 영주들을 장악하면서 비로소 에도 시대를 열게 된다. 이때가 1603년의 일이다. 훗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후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유훈하고 떠나게 된다. 3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미에즈는 전투 경험이 없는 쇼군이었지만 260여 명의 지방 영주를 확실히 통제하게 된다. 이때 참근교대제를 만들어 지방 영주들이 도쿠가와 쇼군가에 대한 군역 봉사를 하도록 제도화시켰다. 이것은 지방 영주들의 힘을 빼고 에도로 권력과 자본, 사람 등 모든 것을 집중시키면서 진정한 에도 시대를 열게 된다. 참근교대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영주들이 일정 기간 에도에 머물면서 쇼군을 보살피고 나머지 기간은 각자의 영지로 돌아가 지방을 돌보고 세금을 거둬서 다시 중앙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다. 각 영주는 그의 가족을 모두 에도에 머물게 하면서 사실상 인질로 두게 된다.
또한 각 영주가 보유한 기사들도 에도에 머물게 한다. 심지어 영주들의 생활 양식인 옷, 집, 생활 주거지까지도 통제하는 억압을 한다.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지속하면서 권세를 누렸던 기사 계급 또한 자연스레 몰락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에서 에도로 향하는 큰 길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이 에도로 몰리면서 1800년 초에 이미 100만이 넘는 큰 도시로 에도는 성장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붐비면서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선체로 손으로 집어먹는 스시가 크게 유행하게 된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개념인 현재의 스시처럼 식초로 신맛을 내고 발효 생선보다는 신선한 생선으로 스시를 만드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다. 이런 초밥을 에도마에식 니기리 스시라고 훗날 이름 붙이게 된다. 니기리는 악수한다의 악이며 쥔다는 의미로 손으로 쥐어 만든 스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빨리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생겨나는데 오래 숙성시키는 스로우 푸드인 발효 생선으로 만든 스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에도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식사를 느긋하게 할 상황이 아니었고 대도시가 그러하듯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져서 음식 또한 빨리 먹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스시 외에도 그 시대에 장어구이, 템푸라, 메밀국수 같은 음식도 생겨난다. 평화의 시대를 지속하면서 근대 일본은 안정적으로 발전해서 훗날 메이지 유신으로 연결되며 일본은 세계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에도마에식 스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에도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도마에식 스시가 전국으로 확산하였고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포장마차식 스시의 판매를 금하면서 오늘날처럼 식당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9년 동경 올림픽 이후 스시는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로 진출한 스시는 아보카도, 과육을 이용한 퓨전 식품인 캘리포니아 롤로 발전하는 등 변형과 현지화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 오사카를 여행하신다면 전통 발효식 스시도 드셔보시고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한이 깃든 오사카성도 둘러보시면 더욱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